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종입니다. 오늘은 통풍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병은 현대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역시 치료법이나 약물요법도 공통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통풍은 다들 아시다시피 관절이 붓거나 아픈 것인데 흔히 엄지발가락이 많이 아픕니다만, 이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요산 수치가 높고 심하면 그 요산의 결정이 관절에 박혀 있기까지 합니다. 치료는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과 진통소염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관절염이 있으면 더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에 피로나 과로의 누적으로 염증이나 변성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족저근막염의 근막의 피로는 보통 여성들의 하이힐이나 아니면 발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평발이나 요족 같은 경우나, 그리고 충격이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과하게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도 증상이 다양한데 그 중에 붓는 증상들도 많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붓고 아픈 병들은 한의에서는 통칭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양방에서 말하는 비타민 B 부족으로 인한 베리베리 같은 질환도 포함이 되고, 심장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하지부종이 오면서 통증이 있는 그런 병들도 해당이 되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도 병이 올 수 있고,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처방과 금기를 살펴보면 요산과잉으로 인한 통풍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습으로 인해야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이든 관절염이든 통풍이든 원인이 습으로 인한 것이면 한의에서는 각기라고 보고 거의 비슷하게 치료를 하고 또 효과가 좋습니다. 각기는 습이 침범한 것으로 기본을 잡고, 여기에다가 다른 유금, 그러니까 풍한, 서습, 조화 있는 그 몸의 환경이죠.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겹치느냐에 따라 갖고 또 어느 경락을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습은 다리로부터 침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발바닥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이 점차 심해져서 몸 위로 올라올수록 상황이 나빠진다고 봅니다. 이 습사의 특징은 형태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변형이 오거나 붓거나 등 눈으로 알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일단 습사가 껴 있다고 봅니다. 이 습으로 시작하는 병들은 초기에는 별로 증세가 없습니다. 음식도 잘 먹고 기력도 좋은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관절이 좀 잘 안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가, 그러다 점점 발목이나 무릎이 힘이 없어지고 심해지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 시작합니다. 이 병은 습으로 경락이 막혀서 오는 병이라 실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약은 힘이 없다고 보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습은 안개나 강가, 바닷가, 습지나 축축한 환경 등에서 오는 그런 외습도 있지만 음식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찬 것이라든지 날 것, 술, 고량짐이 기름진 음식들이죠. 많이 먹고 움직임이 적으면 비장의 기능을 해치면서 습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올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 습사를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중에 다리를 지나는 6개의 경락을 소통을 시키고 운행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 한의에서는 그 해당되는 조문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습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 수분은
조직액이라든지 장간액이라든지 이런 몸에 있는 기타 여러 물로 된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운행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얼굴에 기름이 낀 듯이 번들번들하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거나 붓기가 생기며 근육보다는 살이 많은 사람한테 많으며 이 무거운 날, 그러니까 흐린 날이라든지 이런 날들은, 비가 오려고 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들은 몸이 같이 무거워지면서 관절 등이 잘 뻑뻑해지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병의 가장 큰 금기는 화내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차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에도 항상 땀이 조금씩은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게다가 음식 금기가 어마무시한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 양, 생선, 파, 마늘, 부추, 배추, 술, 면, 유락, 그리고 기름, 닭, 오리, 거위 다 안 됩니다. 먹을 거 없지요. 단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맵쌀, 조, 간장, 된장, 생강, 천초, 제피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생과일 조금 정도입니다. 이것을 먹이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현실적으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많이 드신다 싶은 음식이 있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보태는 약. 아마도 이것은 보약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끓이거나 우려서 먹는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비백인, 즉 희고 살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흑수인, 검고 마른 사람들은 치료가 그나마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비백인이 이 증상이 왔을 때는 무조건 살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꼭 빼려고 안 해도 금기를 봐서 아시다시피 처방과 금기 음식 금기를 잘 지키면 체중은 줄면줄었지 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 이 가운데 붉은 부분과 흰 부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늘 문질러서 땀이라도 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발바닥이나 발등도 꾹꾹 눌러서 많이 지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문지르고 주무르다 보면 땀도 나고 통증도 들고, 그리고 발에 약간 열도 납니다. 그리고 남이 문지르는 것보다는 본인이 문지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마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붓고 아플 때는 남이 함부로 문지르면 되게 아픕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으면 문지르는 것과 금기만 잘 지켜도 아주 훌륭하게 나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의에서 치료를 좀 해야 하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완치는 됩니다. 이 다리의 건강은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니 건강한 다리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길 빕니다. 감사합니다.